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한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길 꿈꾸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저 모르게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렸죠. 그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는데,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전 남편을 중요한 미팅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여전했습니다. 언행이 가볍고 진중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이 회사에서 일해? 우리 계약 도와주면 100만 원 줄게. 어때? 너 돈 좋아하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개수작을 부리길래 제대로 참교육을 해줬는데요. 전 남편이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할 정도로 제가 어떻게 참교육을 해줬는지 그 얘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하면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해서 서로 회사가 달라졌으나 그래도 여전히 출근은 같이 했습니다. 주희야,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시간 맞으면 데리러 가려고. 어떡하지? 나 오늘 좀 늦어. 일이 좀 더 남아서. 먼저 퇴근해. 그럼 기다릴까? 아니야. 많이 늦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먼저 집에 간다. 응. 같은 직장에 다닐 땐 퇴근도 늘 같이 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좋았죠. 그런데 이직하고 나서도 남편은 한결같이 저에게 잘했습니다. 일찍 끝나는 날은 연락 없이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해주기도 했고, 서로 시간이 맞으면 차로 데리러 오는 날도 많았죠.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이 저를 회사 앞에 내려주고 가기 때문에 차는 늘 남편이 쓰게 됐는데, 퇴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게 힘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면서 언제나 설레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뜨겁게 사랑하는 시기도 지났고, 그렇다고 정만으로 사는 것도 아닌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서로 맞벌이하며 주말에 마트 가서 장도 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서로 약속이 없으면 주말에 영화 보고 외식도 하고 야구장도 가고,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티켓을 남편이 예매해서 같이 보러 가기도 했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애 없이 살았는데 일부러 계획한 건 아니고 일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애 없어도 저희 부부는 이 정도면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저는 늘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라 남편의 행동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늘 참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저도 부족한 면이 많았을 테니까요. 시댁에 가서도 어머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고 살아. 세상에 안 그런 집 어디 있을 것 같아? 다 똑같아. 겉으로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지. 남편은 다 좋았는데 열받는 일이 생기면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다 해버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물론 연애 때는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전보다 더 편해졌는지
남편은 행동이나 말에 조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화해서 풀기를 원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는 나 나갔다 올게. 얘기 끝내고 나가. 나더러 여기서 더 열받으란 말이야? 나가서 열 식히고 올게. 이렇게 말하고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나가서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당구도 치고 기분이 풀렸는지 헤헤거리며 들어왔는데 여전히 기분이 별로인 저를 보고는 아직도 열받아 있냐며 뒤끝 있고 속 좁은 여자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넌 아직도 그러고 있냐? 뭐라고? 난 다 풀고 잊어버렸는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나가기 전 저에게 쏟아냈던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그대로 말해줬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왜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놓고 사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고 살려니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쯤 되면 남편과 제가 서로 성격이 달라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남편의 말처럼 그냥 담아두지 말고 저도 바로 풀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이게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아무리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할 말 못할 말은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다 뱉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뒤끝 없는데 저더러 왜 뒤끝이 있냐고 하면서 사람이 화가 나면 당연히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고 했어요. 그 말에 상처받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소심하기 그지없는 여자로 몰아세우는 게 화가 났습니다. 싸울 때 상대를 열받게 만들고 약오르게 만드는 건 전략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그런 전략까지 써가며 싸울 대상이냐고 물었더니 할 말이 없었는지 이번엔 또 입을 꾹 닫고 괜히 핸드폰을 하거나 TV를 보는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님은 언제나 며느리 편이 되어줄 거라고 하셨고 결혼 초만 해도 언제든지 내 아들이 속 썩이거나 하면 나한테 일러. 괜히 친정 가서 말하지 말고. 사돈께서 그런 얘기 들으시면 딸 시집 보내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그렇지? 네, 그럴게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 듣고 참고 참다 한 번씩 그것도 아주 가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얘기하다 남편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처음엔 얼마나 속상했냐면서 제 기분을 알아주시는구나 싶다가도 이내 자기 아들 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직 자식이 없어 모르겠지만 직접 낳아서 키워보면 속 터지는 일 천지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다. 그리고 우리 성현이가 바람은 안 피우잖아. 암튼 남자는 여자가 봐주면은 정신 차릴 때가 분명히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응? 저는 시모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남편이지 제 자식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남편은 자식처럼 제가 품고 키울 생각으로 결혼한 게 아닌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답답하기만 해서 시댁에 가서 더는 남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면 남자든 여자든 가릴 거 없이 누구에게나 다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다정함에 반했죠. 그런데 이런 점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니까 여자들 사이에서는 오해를 불러올 만한 일도 몇 번 있었거든요. 같은 직장 다닐 땐 저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행동을 조심했는데 제가 이직하고 나서 남편은 여전히 여자 직원들에게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그 회사에서 저도 친하게 지냈던 직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가끔 전화나 문자를 하게 되면 꼭 남편 얘기가 나왔는데요. 밥 먹어야지 하면서 서로 시간 맞추기 쉽지 않네. 그러게. 그런데 박 대리님 말이야. 우리 남편? 어.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다른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부서에 여직원이 한 명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둘이 나가서 점심 먹고 들어오는 걸 내가 몇 번 봤거든. 원래 좀 다정하고 친절하잖아. 여자한테만 그런 거만 몰라도 남자 직원들한테도 그러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뭐 그러긴 하지. 다 부서도 아니고 같은 부서 여직원이면 새로 들어왔으니 상사로서 가르쳐 줄 것도 있고 편하게 해주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부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서로 한바탕 싸우고 나면 다시 전처럼 사이좋게 지내곤 했는데 이것도 결국 제가 참아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말해도 고쳐지지 않으니 저 혼자 참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핸드폰을 자꾸 감추고 저랑 함께 누워있을 때도 제가 볼 수 없는 각도로 팔을 들어서 누군가와 톡을 주고받는 걸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면 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일 때문에 급하게 톡을 보내는 거라고 말하니 저도 옆에서 억지로 남편의 핸드폰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건들면 또 남편 혼자 화내고 열낸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따지고 보니 한두 달 전부터 부쩍 야근도 많아졌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회사에 일이 많다며 늦게까지 일하고 회사 숙소에서 잔다고 외박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다녔던 회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무 환경을 제가 알고 있어서 뭐라 할 수는 없었는데 근래 부쩍 일이 많아진 게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거기다 집에 늦게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뭐 그렇게 많은지.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얼마나? 그래도 부서 회식이면 11시면 끝나지 않아? 뭐 옛날 같은 줄 알아. 암튼 늦어. 회식을 하는 날은 새벽 2시는 기본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어디야?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주변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미안.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네. 지금 송별회 중이야. 퇴직하는 직원이 있어서 급하게 송별회 하기로 했거든. 자기 부서? 아니. 그럼 다른 부서 송별회 하는데 있단 말이야? 뭐 어때? 다 아는 직원들인데. 암튼 그렇게 알고 끊어. 이날은 퇴직자 송별회라면서 새벽 4시에 들어왔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게 2달 동안 거의 남편이 잠든 모습만 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다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에 와서 누워 자고 있었죠. 처음에는 일이 힘들어 지쳐서 자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며 안쓰러워하면서 회식에 야근에 방해가 될까봐 전화 한 통하고는 그 이후로 연락 안 하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이 일찍부터 일어나서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근이나 약속이 있는 날은 저한테 미리 말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날은 그런 일도 없고 별 약속 없는 날은 늘어지게 늦잠을 자는 사람이라 일찍부터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니 뭐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디 나가? 집들이. 얘기 없었잖아. 내가 말 안 했나? 아이, 내 정신 좀 봐. 회사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정신이 없다. 오늘 저번에 그만두신 최 과장님 집들이 한다고 해서 가봐야 돼. 그런데 남편이 말한 사람은 같은 부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는 곳이 지방이라 집에서 거리가 좀 있길래 굳이 먼 곳까지 가야 하느냐고 했더니 같은 부서는 아니어도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안 가냐? 너도 참. 그러면서 회사 임원도 같이 간다며 가는 동안 본인이 운전을 해야 하니 꼭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 다녀오라고 했죠. 멀어서 당일 돌아오는 건 어려워서 그 집에서 다 같이 자고 온다고 했는데 여자의 직감이란 참 무섭다는 걸 이번에 다시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한 대로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집들이에 다녀오고 바로 다음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집에 와서는 왔다 갔다 운전하느라 너무 피곤하다며 낮잠을 좀 자겠다고 하더군요. 참 못 잤어? 밖에서 자는 잠이 편하냐? 그리고 나 운전을 오래 해서 너무 피곤해. 좀 잘 거니까 깨우지 마. 눕자마자 자길래 정말 피곤했나 보다 싶어서 자게 뒀고 저녁을 차린 뒤 깨우러 방에 들어갔는데 언제 일어났는지 남편이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네? 방금. 얼른 나와 저녁 먹자. 잠깐만 이것 좀 하고. 뭐라는데 그래? 뭘 봐. 그냥 업무 톡이야. 이건 뭔가 있다 싶었던 저는 주말 저녁이라 밥하기가 귀찮다고 하면서 남편 핸드폰에 있던 배달 어플로 치킨을 좀 주문하겠다는 핑계로 슬쩍 봤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기에 제가 톡까지 자세히 볼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지 핸드폰을 줬는데 주문하면서 슬쩍 톡을 봤더니 보고 싶다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더 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빨리 핸드폰을 달라고 하길래 주문을 맞추고 바로 줬습니다. 다른 메시지를 더 보고 싶었던 저는 결국 그날 밤 남편이 자는 틈을 타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보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면 서로 믿고 살자고 해서 핸드폰을 몰래 뒤지거나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와중에 제가 그런 약속을 지키게 생겼습니까?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거실에 나와서 안방안을 들여다보며 남편이 깨면 어쩌나 갑자기 나오면 어쩌나 살피면서 핸드폰을 보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 핸드폰을 볼 기회가 앞으로 또 있을지 알 수 없어서 이날 정말 잠 못 자가며 다 봤습니다. 따로 사진 찍어 저장도 해두었고요. 그렇게 이날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지방에 다녀온 건 집들이가 아니라 남편이 저 모르게 따로 만나고 있는 여자 집에 인사를 하러 간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로서 자격으로 말이죠.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데 맞았습니다. 남편은 새로 들어왔다는 그 여직원과 바람이 난 거였는데 당연히 여직원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거였습니다. 카드를 쓰면 문자로 결제 내역이 오니까 어디에 카드를 썼는지 문자 내역도 살펴봤는데 여성 의류 구입과 와인을 사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여자 옷은 저에게 준 게 없으니 그 여자에게 사준 것 같았고 와인도 구입한 날짜와 시간대를 보니 그 여자네 집에 인사를 갈 때 들고 가려고 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도 결혼했으니 고쳐지겠지 생각하며 여태 유별난 성격 받아주면서 다 참고 살았는데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 남편의 차 블랙박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을 차에 태워 지방에 같이 간 사실도 확인했죠. 나를 꼴딱 쐬서 눈은 퀭하고 피로가 몰려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남편이 저를 보고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세수 좀 해라, 어? 이러는데 순간 손이 올라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참았어요. 그렇게 일주일간 모른 척하고 지내면서 핸드폰이며 블랙박스며 매일 확인하면서 증거를 추가로 더 모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 정도면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증거를 계속 모으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온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여직원 이름을 얘기했더니 그 순간까지도 남편은 발뺌을 했는데요. 누구 얘기하는 건데? 똑바로 말 안 해? 툭하면 싸우고 살아도 남편의 외도는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울면서 남편을 때리고 옷이며 가방이며 남편 물건들 다 가지고 나와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나가! 그랬더니 남편이 잘못한 건 아는지 무릎까지 꿇어가며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정말이야. 사랑하는 그런 사이 아니라고. 여자와 지방에 같이 간 건 맞지만 제가 생각하는 일은 없었다고 계속 헛소리를 해대는데요. 결국 다음날 저는 남편 회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때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왜 너 혼자 나오냐? 우리끼리 먼저 가 있자. 바로 온대. 남편은 회사에서 얘기하기 좀 그러니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고 그 여자도 바로 온다고 하길래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말을 맞췄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여직원이 카페로 왔고 저희 셋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그 여직원 편이라도 드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어. 정말이야. 그냥 그날 딱 하루였어. 뭐? 딱 하루? 그래.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저렇게 또 나오는 대로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그 여직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리님이 저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아주 놀고들 있구나 싶었습니다. 본인이 만난 사람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고 거기다 제가 와이프인 걸 알면서도 저런 말이 어떻게 저리 쉽게 나올까 싶었는데요. 기막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직원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렸다가 남편이 막는 바람에 허공에 손을 휘둘렀습니다. 쟤 맞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아니 그게 아니라 말로 하라고. 말로. 그래. 맞을 사람은 얘가 아니지. 너지! 그래서 저는 그 여직원을 때리는 대신 남편 머리통을 때려버렸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저와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했지만 이날 남편의 행동을 보니 둘은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열받았던 저는 당장 회사로 다시 들어가서 두 사람 관계를 말하고 둘 다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싶었는데 저도 다녔던 회사이고 괜히 저만 우스운꼴 당할까봐 참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분노했던 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도 있었지만 남편은 그 여직원과 미래까지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는 저와 이혼하고 시간이 흐른 뒤 서로 회사에서 두 사람이 눈이 맞아 결혼한 걸로 하면 되겠다는 시나리오까지 서로 톡으로 전화통화로 얘기했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바로 이혼 생각부터 들었던 겁니다. 배우자 외도로 당장 이혼이라 해도 결국 참고 사는 부부들이 왜 있겠어요? 잘못한 쪽에 용서를 빌고 평생 고개 숙이고 살기 때문 아니겠어요? 상간녀와 별 사이 아니다. 난 너밖에 없다. 뭐 이런 말로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겠죠. 하지만 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못하겠다 하면서도 그 여직원을 아끼는 게 제 눈에 보였고 또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놈이 이혼하는 건 본인도 동의하는데 몇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승진 대상자에 올랐고 곧 발표가 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람난 남편 사정 봐주게 생겼나요? 좀 부탁하자.
내가 지금 이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 한다고. 하는데 대신에 몇 달만. 어? 너 미쳤어? 아니, 제정신이야. 나도 승진 좀 해보자. 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당장 도장 못 찍는다는 남편에게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했고요. 집들이 간다고 했던 날, 그날 하루 저에게 들켜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한 남편이었는데요. 제가 여러 증거를 가지고 상간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도 못하고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회사에 가서 깽판 치고 개망신 주고 싶었는데 소송에서 위자료 받고 판결문 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지 않아도 남편 회사에 소문이 퍼져서 여직원은 사직서 내고 남편은 어떻게든 버티며 다녔는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난 뒤 이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회사로 갔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고요. 그렇게 소송이 끝나고 위자료도 받아내고 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성격은 좀 별로여도 가정은 깨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제가 받은 배신감과 충격이 생각보다 컸는데요. 제 마음을 추스르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병원도 다녔고 무기력증에 시달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런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보기보다 일에 몰두하니 한결 낫더라고요. 정말이지 이혼하고 나서 있는 힘껏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직원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제법 자리를 잡았고 새로 계약해서 거래처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미팅이 잡혀 담당 직원과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류를 챙기긴 했는데 뭐 빠진 게 있을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기로 한 거래처 담당자 명함이에요. 여기 보세요. 오케이. 그럼 이거 챙겨서 얼른 출발하자. 네. 저는 명함을 확인하고 바로 미팅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미팅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면 주요 거래처가 되기 때문에 직원만 보내지 않고 대표인 제가 직접 참석하게 된 거였는데요.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일이라 상대 회사 측에서는 제가 대표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가 준비한 서류부터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가 굳이 나서지 않고 담당 직원이 잘 얘기할 수 있게 옆에서 도우며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미팅 중에 어떤 직원이 한 명 더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혼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까장 빨리빨리 좀 오지 좀. 아유, 죄송합니다. 요 앞에 접촉사고 때문에 차가 꽉 막혀가지고. 전 남편은 그렇게 급하게 들어와 앉았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사적인 대화를 하기엔 좀 그래서 전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볼 뿐 말을 아꼈는데요. 알고 보니 거래처로 나온 상대 회사는 전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와 이혼 후 이직했다는 회사가 어디인지 몰랐는데 바로 여기였죠. 저와 전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고 또 하는 일도 비슷해서 제가 이직하고 또 회사를 차린 것도 같은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회사와의 거래 계약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약하자니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아 상당한 고민이 되었는데요. 저는 일부러 회사 대표인 거 티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은 자기처럼 저도 계약 관련 담당 직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 미팅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잠시 커피 한잔하며 쉬자고 해서 약 10분 정도 쉬기로 했는데 다들 나가고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요. 괜히 둘만 남아 마주보고 있기 싫어서 저도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 전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넌 사람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냐? 어딜 가? 앉아봐. 무슨 상관인데? 너 이 회사에서 일해? 어, 오늘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네 이름 없어서 몰랐는데 언제부터 다녔냐? 그건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 명함 있으면 줘봐. 명함을 깜빡 놓고 왔네? 정말 놓고 온 거 맞냐? 아까 보니까 말단 사원 같아 보이던데 말도 없이 조용히 있는 거 보니까. 그래 보였어? 어, 여기 내 명함. 나 과장이야. 거기 나. 어이구, 아직도 나한테 감정이 남았냐? 뒤끝 있는 건 여전하구만. 전 남편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을 했는데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서 대꾸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곧 다시 미팅이 시작할 시간이라 나가기도 애매해서 그냥 있었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제 쪽으로 오더니 얼굴을 가까이 대고는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너 우리 계약 도와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뭐? 뭘 줘? 100만 원. 왜? 너무 적어? 이날 남편은 제 앞에서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끼리 계약하는 데 있어서 공정함은 필수인데 그것도 회사 대표인 제 앞에서 돈을 준다고 계약하게 도와달라고 했으니 말이죠. 계약을 돈으로 하면 되겠어? 네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계약할 때 돈 주고받고 하는 거야. 너 돈 좋아하잖아. 그래서 5년 전에도 그렇게 위자료 받아내려고 집요하게 소송 걸고 그런 거 아니었어? 그 돈 받고 팔자 좀 폈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네. 회사에서 월급 얼마 주냐? 먹고 살만은 하냐? 그러게.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서는. 그런데 그때 제 회사 직원이 들어와 전 남편이 저에게 귓속말하는 모습을 보고는 대표님, 아니 누구신데 저희 대표님한테 속삭이시는 거예요? 대표님, 서로 아세요? 아니, 몰라. 아니 잠깐만, 대표? 방금 대표님이라고 했어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세요. 이날 저와 같이 온 직원은 처음부터 회사를 같이 꾸려나간 직원으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여자여서 다른 회사들과 미팅이라도 하면 여자 대표라고 무시하는 회사가 종종 있었는데 그래서 해당 직원이 대표님이라고 깍듯하게 대해주면서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늘 신경 써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 아무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실력을 키우는 게 맞기 때문에 늘 노력하며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일했는데 그럼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거래처 직원이랍시고 저한테 가까이 와서 귓속말하는 모습에 직원이 화부터 낸 거였습니다. 아니, 네가 무슨 대표라는 거야? 저희 대표님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아니, 정말이에요? 네. 회사 대표가 여자라는 건 알고 왔는데 그게 너라고? 아, 참나. 어이가 없네. 결국 이날 미팅은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전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저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손님? 일정이 없지 않았어? 네, 그런데 오늘 꼭 좀 대표님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데? 어제 미팅했던 회사의 박성현 과장이라고. 박성현? 네, 들어오라고 해. 괜찮아. 그리고 잠시 뒤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야, 잘해놓고 사네. 진짜 대표 맞구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둘뿐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냐? 편하게 하자. 여긴 왜 왔어? 이날 전 남편이 찾아온 건 바로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전날 미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끝나는 바람에 아무 성과 없이 회사로 돌아간 전 남편은 제가 대표라고 했으니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성과를 내고 싶었던 겁니다. 모르면 모를까. 알게 됐는데. 앞으로 자주 얼굴 보고 지내자. 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 업종도 같아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 용건이나 말하고 가. 아, 용건. 그래. 뭐 다른 건 아니고 어제 내가 회의실에서 말한 거 말이야. 생각 좀 해봤어? 무슨 말? 아니, 그거. 아, 100만 원? 어어. 그런데 넌 늘 그런 식으로 일했니? 뭐 매번은 아니고 필요할 때만?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만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암튼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한때 같이 살았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서로 돕자. 어때? 너도 우리 회사랑 계약하면 좋은 거니까 미팅에 참여한 거잖아. 아니야? 우리도 거래처 너네 회사가 필요한 상황이야. 그래서? 그래서는 계약하자고 온 거라고. 담당자가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긴 한데 내가 계약서 들고 가면 승진하는데 크게 점수 딸 수 있어서 말이야. 솔직히 너 때문에 나 전에 다녔던 그 회사에서 승진 못하고 나왔어. 그래서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거야?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 그런데 내가 그때 일 따지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가 도움을 주면 나도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말이지. 부탁한다. 내가 부른 액수가 좀 적어? 그러면 2배는 어때? 전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가정 파탄을 내더니 사회생활도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길래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참교육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남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거래처가 되면 자주 봐야 하고 이런 직원 있는 회사와 거래하는 건 여간 찜찜한 일이 아닐 수 없으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번에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제 말이 우스웠나 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회사에 꽃바구니를 보내질 않나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 정말 귀찮게 했습니다. 이런 물건을 잘못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증거 사진으로 다 남겨놓고 바로 돌려보냈는데요. 한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전 남편이 회사로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급해 보였습니다. 저기 지혜야. 왜 또 왔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가 회사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 그러는데 계약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왜 그래야 하는데? 아니, 회사에서 갑자기 조사를 한다고 하잖아. 이럴 때 내가 너네 회사랑 계약했다고 계약서 딱 들고 가면 큰 소리 치면 되는데 그러면 나 아무도 우습게 안 보는데. 야, 박성현! 정신 좀 차려. 회사가 우스워? 너 하나 때문에 니네 회사 망할 수 있다는 거 몰라? 뭐? 네가 아무리 사정하고 부탁해도 너하고 계약서 작성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왜? 너처럼 문제 많은 직원하고 내가 미쳤다고 계약하냐? 뭐? 계약하면 돈을 준다고? 내가 너네 회사 대표하고 직접 통화했어. 뭐라고?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말한 그대로 똑같이 얘기했지. 야! 왜? 또 내가 옛날에 잘못 좀 했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냐? 복수?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무슨 복수? 내가 너처럼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난 우리 회사 대표로서 우리 회사에 해가 되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자 전 남편은 옛날에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또 발뺌을 했습니다. 저는 미팅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을 따로 메모도 하지만 놓칠 수 있어서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전 남편과 마주쳤던 그날, 저에게 귓속말로 돈을 준다며 계약을 도와달라고 했던 그 목소리도 그대로 녹음이 되었고, 회사로 찾아와서는 저에게 그동안 뒤로 몰래 돈 거래하며 일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던 것도 또
100만 원이 적으면 2배로 주겠다는 말까지 다 녹음이 되었죠. 잘 들었어? 뭐야 이거? 언제 녹음했어? 너 이거 불법이야.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너랑 내가 둘이 대화한 내용이고. 뭐가 불법이지? 불법이라면 네가 한 그 행동이 불법이겠지. 난 너 같은 직원 있는 회사하고는 거래 못한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회사 내부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할 테니까 계약 체결에 있어서 다시 잘 검토해달라고 하더라? 얼마 전 저는 전 남편 회사 대표와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이야기했죠. 돈을 준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뇌물성으로 이것저것 보내온 것들, 거기다 원래 일은 다 이런 식으로 돈 주고 하는 거라는 말까지 모두 다요. 상대 회사에서는 이번 계약에 있어서 전 남편을 완전히 제외시킨다고 했으나 그걸로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뒷돈 받고 일하는 직원을 회사에 두면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끼칠 것은 뻔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확실한 조사를 해야 할 거라고 얘기했죠. 저희는 더 좋은 거래처를 찾으면 그만이었지만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저희 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제 말을 듣고 내부에서 따로 조사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가서 고민이나 해. 야 강지! 내가 너라면 여기가 아니라 니네 회사, 니네 부서, 네 자리로 가서 컴퓨터부터 확인할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하는 건 늦었으려나? 에이씨, 너 일단 두고 보자. 전 남편은 그렇게 제 앞에서 또 막말을 늘어놓다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는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직원을 통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해 들었는데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박성현 과장이라는 분이 문제가 좀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동안 업무 성과가 좋아서 근무평가도 잘 받았고 이번에 또 승진할 거라는 말이 있었다는데 조사해보니까 다른 거래처에 돈으로 계약하고 또 반대로 돈 받고 계약해준 회사도 꽤 된다고 해요.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데 그때 대표님한테 귓속말로 그분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한테 100만 원 줄 테니까 계약 도와달라고 하더라? 네? 어머, 어떤 사람이 상대 회사 대표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대표인 줄 몰랐겠지. 그냥 직원으로 알았어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암튼 회사 내부에서 조사까지 들어간 거면 최소한 해고 아닐까?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평소처럼 늘 바빴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끝내고 회사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주차장 입구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딱 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차가 나가야 하는데 입구를 막고 있으니 제가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랐는지 뒤를 돌아보고는 제 얼굴을 보고 제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비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사고 날 수 있어요. 쥐야, 너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손 떼. 너 정말 사고 나고 싶어서 이래? 전 남편은 차 문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가 제가 출발하려고 하니 이제는 본네 뒤에 올라가 앉아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경비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일이 있어 당장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는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차 밖에서 전 남편은 절대 못 내려온다면서 얘기 좀 하게 저더러 밖으로 나와보라고 했는데요. 나오면 되잖아. 강지, 왜 내가 무서워? 차 문 열면 나도 내려올게. 뭐라고 떠들든 그냥 두었습니다. 다행히 제 뒤에 나가는 차가 없었고 경찰도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경찰차가 보이니 전 남편은 그제야 제 차에서 내려왔는데 저도 상황 설명을 해야 하니 그때 잠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차가 나가려는데 입구를 막고 있어서 한번 빵 했더니 제 쪽으로 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얘기 좀 하려고 잠깐 내려보라고 한 거였는데 일단 신고받고 온 거니까 같이 좀 가시죠. 아니 제가 왜 가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야 강지, 너 이럴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치게 둘 거냐고!
네가 그때 소송 걸어서 걔도 회사 관두고 나 떠났고 나도 그 회사에서 눈치 보다가 나왔다고.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만난 나한테 또 이렇게 해야 해? 야, 박성현, 정신 좀 차려.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쳤다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네 인생은 네가 망친 거야. 네가 자초한 거잖아. 그러길래 누가 바람 피우라고 했어? 회사에서 그따위로 일하라고 했냐고. 내가 너네 회사에 말하지 않았어도 언젠가 들켰을 일이야.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는 줄 알아? 좀 똑바로 살아.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 그날 전 남편은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심각했던 건 전 남편이 회사에서 고소를 시작한 거였는데 그 때문에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온 거였습니다. 이날 경찰서에서 전 남편은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했습니다. 지혜야, 나 좀 살려주라. 네가 잘 좀 얘기해서 그냥 조용히 해고하는 걸로만 하게 해주면 안 되겠어? 잘못됐으면 처벌받아. 그리고 내가 말한다고 일이 해결될 거라 생각해? 들어보니까 그동안 뒷돈 받은 게 한두 건도 아니라면서? 그거 뇌물수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하잖아. 네 말이면 그래도 우리 회사 사장님이 들어주지 않겠어?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전 남편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해고는 당연했고요. 사실 제가 나서지 않았어도 언젠가 이렇게 될 일이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전 남편을 자체 조사하고 해고 처리까지 했으니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무시당할 때가 참 많았는데 어떻게든 계약하자고 하는 걸 보고는 그동안 참 회사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저 작은 회사에 불과하지만 저는 이번 일로 회사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게 되었고 직원들을 믿고 더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참, 전 남편이 고소를 당하면서 전시모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찾아올 것 같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하려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아주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지혜야, 잘 지냈어? 오랜만이지? 저희가 서로 웃으면서 인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못할 건 뭔데? 기억 안 나세요? 본인 아들 바람난 게 제 탓이라고 하면서 제 팔자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글쎄,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재밌네요. 엄마나 아들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뭐야? 여기 오신 건 아들 살려달라고 오신 거죠? 그런데 헛수고하셨어요. 저는 그럴 힘이 없네요. 있다고 해도 살려주고 싶지 않고요. 어머나 세상에. 너 어쩜 말을 그렇게... 그러니까 저한테도 말을 좀 좋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직접 겪어보시니까 기분 참 더럽죠. 그런데 얘기 들으셨죠? 그쪽 아들도 제 앞에서 난리 피우다가 경찰차 타고 경찰서 갔는데. 뭐?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까 정말 빨리 출동하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5분 만에 온 것 같은데? 지금 부르면 얼마나 더 빨리 오려나?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신고하려고요. 저 일 못하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사실 정말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였는데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전시모는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이날 전시모의 뒷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혼자 보긴 아까울 정도였는데 그날 이후로 회사로 찾아오거나 저에게 전화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 일하며 평소처럼 바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저에게 일 중독이라며 좀 쉬라는 말까지 하는데 사실 일에 빠져 사는 게 행복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도 건강을 챙기며 일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직원을 위해, 그리고 제 인생을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일할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더 좋은 날이 분명 오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